1차 연평해전 당시 이함대 사령관이었던 박정성 예비역 해군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훈은 해군 예비역 박정성입니다. 저는 40년 전 1973년 북계가 NLL 서해 도발을 처음 할 때 구축함을 타고 현장에서 40일 동안 대치한 적이 있고 1999년 6월 15일 연평해전 시 이함대 사령관으로서 북계군과 해전을 치른 바 있습니다. 2002년도 제2연평해전 시에는 해군본부에서 정보작전참모부장으로 제2연평해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천안함 사건 때는 민간인 자격으로 천안함 조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실상을 낱낱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를 짧은 시간 내에 다 못하겠지만 제1연평해전 때 핵에 망치간 작전 지휘를 받은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 장병들이 작전을 할 때는 작전 여기에 안전하게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교정 규칙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NLL을 넘어올 때 그 교정 규칙대로 할 것 같으면 서로가 자위권이 있기 때문에 잘못 우리한테 오해 사는 행동을 하면은 자기들이 포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접근할 때 포를 올리고 자기들도 조심하고 우리도 조심하고 이렇게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계속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당시에 북계군은 89척의 함정을 동원하고 저희들은 수적으로 그들에 모자랍니다. 특히 고속적은 우리가 수적으로 절대 열세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6월 6일부터 공방전이 벌이다가 6월 11일 날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해군 세력은 NLL 현장을 절대 이탈하지 말라. NLL 고소하라. 저기 쏘기 전에는 절대 쏘지 마라. 확대는 절대 하지 마라. 이 세 가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러면은 저희들이 자위권이 제한되어 버립니다. 확전이 우리가 하는 게 우리는 전쟁을 어서갔기 때문에 확전을 하더라도 북계군이 했으지 그걸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가져와 놓고 손 묶어 놓고 막아라. 그러니까 우리 해군 장병들이 고충이 많았습니다. 이 규칙이 제2연평해전 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함정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제상의를 못하게 되니까 북한이 의뢰정이 있습니다. 의뢰정. 톤수도 조그맣고 자체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함정 공격에서 의뢰정을 자기는 공격을 안 받으니까 의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전투가 벌어지겠구나 이렇게 대기하던 중에 저희들이 저쪽 공격에서 전투가 붙게 된 겁니다. 저희 이함대는 약 6개월 동안 철저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쪽이 공격할 때마다 맞받아 쳐가지고 저희들 함정 5척이 조그마한 손상이 있고 11명 무상, 북계는 10척 전부가 침몰, 대파, 파손 약 1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제2연평해전 때도 만약 그때 저희들이 보고했던 사항을 규정을 바꾸고 그 교정규칙이 없어졌다라 그러면은 제2연평해전이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철을 맞아서 좌파들이 슬슬 작동을 해가지고 지금 나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NLL을 지켰던 저로서는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NLL 선상에 공동 어로구역을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 서해를 지키는 해군 장병들의 피를 부릅니다. 6.25가 끝난 지 50년도 60년대에는 남북한 간의 어선이 조기 때 처리되면 수천 척이 얽혀서 공동 어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한 어선 간의 충돌이 심해가지고 경비정이 들어가고 해서 군사적 충돌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972년도에 우리 정부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조업과 우리 선박의 피난 방지를 위해서 선박 안전조업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의료 한계선을 정했습니다. 그때 북한도 NLL 북방에 의료 조치선을 설치하고 NLL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안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공동의료를 설치한다? 북계 어선은 북계 어민이 아닙니다. 북계 해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역시 NLL을 무너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만약 공동체 말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의 NLL에 대한 인식이 이럴진데 그 지시를 받고 목숨을 걸고 NLL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을 뽑을 때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는 국가 안보를 아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차 연평해전 당시 국군 정보부대장을 역임하신 한철룡 예비역 육군소장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 안에 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비역 육군소장 한철룡입니다. 저는 제2연평해전 동안에 대북 감청 부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제2연평해전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사 6명, 부상 18명, 고속정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거기에 29명이 탑승했었는데 이렇게 24명이 전사하거나 다쳤으면 전멸입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국방부에서 정보를 묵살했습니다. 두 번째, 제1연평해전처럼 우리가 대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격 중지 명령을 중간에 내립니다. 그래서 다 잡았던 북한 경비정을 놓아줍니다. 정보 묵살은 뭐냐? 우리가 2주 전, 약 2주 전, 그리고 제2연평해전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중요한 정보를 2번이나 포착하고서 국방부에 보고합니다. 그럼 국방부에서는 그것을 해군에 내려보내서 해군 가까이 가지 마. 준비 철저해. 북한이 도발한다. 이렇게 내려보아야 되는데 안 내려보냈어요. 깔아뭉갰습니다. 내려보낸 게 뭐냐? NLL 이상 없다. NLL 평화롭다. NLL 조용하다. 그러자 우리 해군은 그것도 모르고 200m 가까이 갔다가 그렇게 우리가 기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SI가 뭐냐? 올해가 제2연평해전 10주년이기 때문에 월간조선이 특종으로 해군에서 어떻게 그 비밀을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15자 이틀 전에 우리가 교신에서 보고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이 뭐 CC에서 그냥 내버려둘 정보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15자입니다. 발포 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포하겠다. 여러분 이거 무시해도 될 정보입니까? 네. 그러자 신문에서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결정적인 도발 증거인데 왜 국방부에서 그것을 묵살했느냐? 국정조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신문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통하면서 상당히 무력화됐습니다. 이때 정보를 묵살한 정보의 4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보를 하다가 하지 안에서 우리 해군 장병이 전사하거나 다치게 한 것은 살인 방조입니다. 간접 살인입니다. 이건 이적행위입니다. 이건 불법행위 회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다 영전합니다. 자, 정보본주형 수리스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터키 대사로 내보냅니다. 투스타 스리랑카 대사로 내보냅니다. 또 완스타 국방장관과 정보를 묵살한 블랙북을 보고하면서 묵살한 완스타 투스타 됩니다. 그 밑에 대령 투스타 달고 사단장까지 합니다. 또 하나는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나라의 연합사 부사령관이 있습니다. 포스타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준 정보를 미군하고 공유해야 되는데 공유를 안 했어요. 그 다음 제2연평해전은 우리 합참이 관장하지만 이것이 국지전으로 변할 때는 연합사가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모니터링을 해야 돼서 연합사 연관하고 이런 정보가 있다. 우리가 만약 일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국지전을 해야 되는데 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연합사 연관하고 우리 부사령관이 의논도 안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에사 15자를 받았는데 신문기자가 물으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받은 적 없다. 경향신문 신문기자가 물었어요. 한철용 장군이 에사 15자를 수집해서 보고했다는데 연합사는 받았습니까? 그러자 그 기자한테 7월 2일 북한이 도발한다고 임박하는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무현 선거대책본부에서 이걸 인용합니다. 아니 연합사 부사령관도 안 받았다 그러고 연합사령관도 안 받았다 그러는데 한철용 장군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 그래서 제가 강제 전역을 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연합사 부사령관이 어떻게 영전되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되도록 거짓말 한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참모총장으로 갑니다.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으로 갑니다. 근데 이번 동해안 그 부대에서 우리가 노크 귀순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생긴 거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이르기까지 우리 군을 북한 눈치 보는 군 사람들을 이렇게 진급시켰기 때문에 우리 간부들이 가치에 혼돈이 생겼습니다. 가치에 혼돈이 생겨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보복사격 중지입니다. 우리 정병철 대군이 기습받으니까 해군 2함대 사령관 투스타입니다. 우리 저 박정성 제독 뭐 다음인데 50발을 때렸어요. 76mm 한 포를 때렸습니다. 76mm 한 포는 무 잘 생긴 거 있죠? 그 정도 됩니다. 발이 가라앉았어요. 50발만 더 때리면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1연평해전 이겨서 북한이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었습니다. 제2연평해전도 그렇게 해서 이겼으면은 전의를 상실해서 천안남 폭침, 연평도 포격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0발을 더 때리려고 그러는데 상급자가 사격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북한 배는 자기대로 기동을 못해요. 다른 배가 와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격 중지 명령 내린 사람들이 국방부에서 그때 국민과 언론이 왜 그렇게 우리가 피해가 크느냐, 왜 격침을 못 시켰냐, 그러니까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확전 때문에 앞으로 보복을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더 결정적으로 확신을 갖게 된 군인 인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냥 내버려뒀으면 정병칠 제독이 영웅이 되는데 이 사격 중지 명령을 내려서 북한 배가 살아서 가도록 도와준 대승을 방지한 해군 해작사령관 수리스타 해군 참모총장으로 갑니다.
육군 작전본부장 별난 아들 달고 군사령원 나갑니다. 나중에 합참의장까지 합니다. 이것을 본 김정일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저렇게 북한대로 살아가게끔 사격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 영전시키는 거 보니까 절대 앞으로 보복 못하겠다. 저는 반드시 보복 응징을 해야 된다. 확전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복 응징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우리가 교훈을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사회자로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